네, 오늘은 바로바로 모시고 바로바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권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3프로TV의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SML 좋네요. 네, 편하게. 예, 편안하게. 예, 포스코. 예, 사실 제가 뉴스를 전할 때는 좀 딱딱하기도 하고 네. 댓글 반응해드리기도 좀 어렵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 저희가 3프로TV를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근육을 만들어 드리는 거. 그래서 다양한 내용 그리고 그런 것들에 뭐 근육을 키워드리는 거였는데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관 투자들에 대해서 감정을 갖는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그 취재를 하면서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근데 예전에 저도 만나본 그 기관 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생태계에서는 기업들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관 투자자들은 돈도 많고 거기에 정보를 줄 사람도 많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기업에 전화를 해서 좀 직접 정보를 얻는다거나 아니면은 리서치를 직접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정보의 우위를 가질 수가 있는데 개인들은 정보를 얻을 곳이 마땅치가 않았었어요. 마땅치 않죠. 예, 그래가지고 3프로TV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분들의 구독자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보를 얻거나 아니면 전문가를 초청하기가 좀 더 수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좀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림으로써 아니면 정말 그 분야의 탁월한 전문가를 모심으로써 많은 얘기들을 좀 드리면서 하고 있고 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제가 레가시 미디어에서 나와서 네. 3프로TV에 합류한 이유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길게 뭐 어디 가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SML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시간이니까 자, 서론이 좀 길었지요. 예, 서로 네. 뭐 서로 길면 안 됩니까? 편한 자리 아닙니까? 아유, 그래도 또 제한된 시간이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포스코 그룹에 대해서 관심 많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면은 진짜 제가 그동안 취재했던 포스코 얘기를 실컷 들려드릴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왔습니다. 네, 역시 마찬가지로 듣기 싫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 예, 바로 또 끝입니다. 아시죠? 예, 그러면 뭐 제 핸드폰이라도 켜서 끝까지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그룹. 포스코 그룹이 참 관심 받기가 쉽지 않은 그룹사인데 네. 이번에 참 많은 관심을 많이 받으셨고 사실 2차 전지하고 상관없는 계열사들도 많이 테마로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테마로 올라갈 때 테마주 투자하시는 분들 SML에 많이 나오셨었잖아요. 네. 그런 거 단기적으로 뭐 먹고 빠지고 하는 거는 테크닉이 좀 필요한 거니까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테크닉 익히는 거. 포스코 그룹의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뭐부터 할까요? 좋은 점. 당연히 좋은 점부터 네. 해야 되겠죠. 포스코 그룹은 철강사입니다. 철강. 다들 아시다시피. 네. 그래서 제가 표 하나 보여드리면은 포스코 그룹의 연결 기준의 영업이익입니다. 네. 그러면 철강이 86%예요. 지금 2021년 기준으로. 21년 기준. 예. 그럼 철강이 지금도 뭐 크게 차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 철강이 86%이기 때문에 포스코는 그냥 철강 회사입니다. 근데 합산 기준이잖아요. 합산. 네. 그럼 거기 계열사 뭐 다 해봐야 뭐 친환경 미래 소재 2차 전지죠. 이거 1%밖에 안 됩니다. 진짜요? 2021년 기준. 21년 기준. 네, 22년 기준을 조금 더 보셔야 될 거고. 네. 그리고 포스코 그룹에는 계열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거의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합산 기업 하면 한 100여 개의 회사가 있는데 그래요? 근데 그중에 기억 남는 회사 거의 없어요. 뭐 대체로 상장사들 정도 알죠, 뭐. 상장사들 중에서도 뭐 별로 기억에 남는 회사가 없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뭐 포스코 케미칼은 요즘에 관심을 좀 받는 거지. 그게 왜 그런지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포스코 케미칼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포스코 케미칼의 2019년 말 기준하고 2022년 3분기 말 기준의 매출 비중이에요. 주요 제품의 원재료 등의 현황 보면은 여기에 37% 62% 있죠. 내화물 라임 케미칼. 그게 뭐예요? 이게 원래 포스코 케미칼이 원래 하던 일입니다. 포케. 포케가 원래 하던 일이 내화물이라는 게 뭐냐면은 용광로를 만들면은 엄청 뜨겁잖아요. 그 벽돌. 네. 그런 거 만드는 회사예요. 네네네네. 그리고 생석회는 철강제 같은 거 할 때 생석회 있잖아요. 네. 철강제 같은 거 할 때 부재료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그거 만드는 회사가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네, 원래는. 예, 그러니까 철강이 많이 팔리면은 공장 짓고 생석회 더 쓰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뭐 실적이 좋아지는 거고 아니면 안 좋아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굳이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회사를 따로 볼 필요가 없어요. 원래는. 예, 그냥 뭐
포스코 철강에 얽혀 있는 잘 회사니까. 되면 포스코케미칼도 잘 되는 거였고. 예. 예. 그리고 2022년 3분기 말 기준으로 보시면은 이게 에너지 소재 산업이 60%가 됐어요. 매출? 예, 매출 비중으로. 에너지 그러니까 소재라는 게 2차 전지 관련인 거겠죠, 당연히. 그쵸. 2년 3년 만에 이렇게 매출 비중이 바뀐 거예요. 엄청난 변신이네. 엄청난 변신이죠.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왜 볼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은 보게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괜히 그냥 예전에 뭐 포스코 주가를 이렇게 같이 보시면은 이 위에가 열연 철강 가격이에요. 중국의 그냥 철강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래가 포스코 주가입니다. 그러면 요 고점하고 철강 고점 똑같죠. 아, 이 저점하고 철강 고점 똑같죠.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고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여기는 그 철강 가격이랑 똑같이 움직이는군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가격이랑 좀 다르게 움직이잖아요. 아, 예, 시차가 주가가. 좀 있죠. 주가가 근데 여기 똑같이 움직이는군요. 예. 그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철강 가격이 좋으면은 포스코도 이익이 좋아지고. 네. 뭐 이거 같이 이게 제가 업데이트된 게 안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보통 포스코 주가는 실적이 한 3개월 정도 주가가 선행을 해요. 그 3개월 주가 선행하는 게 철강 가격 올라가면 이익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지금 철강 가격 올라오면은 비싸진 철강 가격을 받아가지고 가격 올리면 대충 이익이 다음 분기쯤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별로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아까 포스코 케미칼이 지금 2차 전지 소재 회사로 알려져 있지만 그 전에는 내화물하고 생석회하는 회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포스코가 장사가 잘 되면 포스코 케미칼도 장사가 잘 되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포스코 건설. 포스코 건설은 원래 포스코 공장 만들 때 공장 만들던 회사입니다. 아, 그래요? 우리는 더샵으로 좀 네. 소비자 브랜드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것도 뭐 나중에 시작한 거고 그냥 공장 만들던 회사고. 그냥 그 철 그 만드는 회사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던 데가 다 계열사군요. 그렇죠. 그리고 저 오늘 업데이트가 왜 이렇게 안 돼 있지? 이게 제가 업데이트를 많이 했는데 거기서 뭐 예를 들어 포스코 인터. 포스코 인터는 뭐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수출하는 회사에 또? 전체 매출에서 포스코의 철강제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아, 그러니까 무슨 농심 라면 봉지 회사, 농심의 라면 날르는 트럭 회사 뭐 이런 게 쭉 여러 개 있는데 결국은 다 라면 잘 팔리면 다 같이 가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이렇게 가는 거였군요. 원래는 포스코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뭐 딸려 있는 포스코 스틸리온 옛날 포스코 강판이라는 회사는 포스코한테 철강제 받아가지고 도금 강판, 칼라 강판 만들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철강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계열사별로 굳이 따로따로 볼 필요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포스코 그룹에 대해서는 네. 그 계열사들이 관심을 못 받았던 이유가 딴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냥 포스코가 하는 일의 캡티브 시장. 그거 같이 하던 회사들이니까 다 그냥 고만고만하게 네네.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근데 포스코의 이제 과거에 대한 얘기를 좀 나중에 할 거고 지금 포스코가 뭔 일을 하려 그런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 그러는 건데 지금 포스코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냐? 예. 이게 포스코가 2018년에 50주년이 됐어요. 그러면 포스코는 50년 동안 뭘 했냐? 네. 제철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철강제라는 거는 되게 중요해요. 나라가 성장할 때 그 기반이 되는 철강제 뭐 도로도 만들고 건물도 만들고 하려면 철강제가 필요한데 네네. 이거를 만약에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하면 어마어마한 수입 의존을 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직접 자기들이 제철을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이 제철에서 또 경쟁력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고 네. 한국 경제의 성장을 포스코가 밑에서 함께 했다라는 건 오케이. 근데 철강 회사들에게는 되게 슬픈 운명이 있어요. 뭐예요? 나라가 성장하면 망합니다. 아, 다른 나라 다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아, US 스틸 뭐 이런데. 그러니까 처음에 유럽에서 시작이 됐죠. 예. 그러니까 뭐 이제 뒤에 내리려 그런 얘기가 한데 유럽에서 딱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유럽의 회사 그러니까 이제 국가마다 철강사가 다 있었어요. 그 회사들이 다 망해가지고 다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글로벌 1위 철강사인 아르셀로미탈. 네? 아르셀로미탈. 아르셀로 미탈. 미탈? 예. 그게 이름이 아르셀로미탈이지 여기 안에 들어가 보면은 막 벨기에 철강사, 이탈리아 철강사, 독일 철강사 다 있는데 아, 그 EU 통합이에요, 그냥. 그냥 EU를 다 통합했고 심지어 인도 자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성장할 때는 철강을 많이 쓰잖아요. 도로 짓고 뭐 건물 짓고 하느라고. 네. 그러다 나라가 성장을 하면은 더 이상 인프라 투자가 줄어들게 되고 그거는 이제 규모의 경제를 유지해서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되고. 맞다. 저기 좋은 얘기 먼저 하기로 돼. 좋은 얘기하고 나중에 해드릴게요. 예, 어쨌든 원래 성장하면 하여튼 끝난다. 끝난다. 철강 회사는. 예, 그 미국으로 갔다, 일본으로 갔다, 한국으로 갔다, 중국으로 갔으면 원래 끝나는 아. 운명이죠. 그런데 우리 포스코는
그러니까 이제 그 운명을 극복하기 위해서 포스코뿐만 아니라 다른 데들도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드리고 네. 그래서 100년 프로젝트를 세운 겁니다. 음. 지금까지의 50년을 제철 보국으로 했다면 앞으로 50년 후에 어떤 회사가 돼 있을 것인가. 아 포스코가 그걸 짠 거예요? 예. 그러니까 50년 동안 해가지고 지금 글로벌하게 철강 경쟁력이 굉장히 높은 회사입니다. 세계 철강협회 회장도 최정호 회장이 하고 있고 거기서 상주면 맨날 포스코가 받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철강은 지금까지 잘해서 글로벌 탑티어의 회사로 성장한 게 50년. 그러면 100년이 되던 해에 우리는 어떤 회사가 돼 있을 것인가에 네. 대한 계획을 짠 겁니다. 그래서 50주년 기념으로 한계를 뛰어넘어 철강 그 이상으로. 그러니까 철강 회사가 아니게 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7개 사업 프로젝트를 만든 거예요. 네. 철강, 2차 전지 소재, 리튬 니켈 같이 보여주시죠. 네. 수소, 에너지, 건축 인프라, 이 바이오하고 식량. 식량까지? 요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포스코가? 예. 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2차 전지 소재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게 7개 소재 중에 한 개예요. 오. 그러니까 2차 전지 때문에 나머지가 다 오르는 것이 저는 뭐 그걸로 주식 보면 좋은데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계열사별로 뭐 하려고 그러는지를 한 번씩 살펴보시면은 네. 꽤 흥미로울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는 거는 사업 투자를 하는 거랑 비슷해요. 회사가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저희가 이런 걸 원래 할 수 있는 회사인데 앞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해요. 저한테 돈 좀 투자해 주세요. 네. 그럼 정프로님이 저한테 돈을 투자해 주시겠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사업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다가 제가 잘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을 빼먹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돈을 빼먹지 않은 놈인지를 신뢰할 수 있는 놈인지를 보셔야 될 거고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를 봐야 될 거고 그리고 걔가 한 3년 전 4년 후까지 내가 만들게요 했으면 그때 그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같이 보시면 되는 게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를 한다. 그러면은 포스코가 과연 2차 전지를 잘할 수 있는 회사일까? 라는 거에서 보면 제일 원료단에서 철광석에 대한 소싱을 하던 회사예요. 그런 원자재에서 리튬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이런 걸 공급할 수 있는 망을 가지고 있고 그렇겠죠. 그리고서 이걸 가지고 그럼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거냐 얼마나 하려고 그러는 거냐를 보면은 2차 전지 소재 분야의 포트폴리오를 쫙 공개를 해놨습니다. 그럼 리튬 같은 경우는 30만 톤 정도를 생산해서 2030년까지 이걸 하려고 한다는 거고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거는 또 양극재 쪽을 많이 보잖아요. 네. 양극재 61만 톤을 2030년까지 하겠다. 그러면은 양극재 60만 톤이면은 대략 그냥 추산 정확한 거 아닙니다. 추산을 해보면은 계산하기 쉽게 0 하나 붙이시면 됩니다. 그 얘기 한번 해주신 것 같네요. 네, 60만 톤에 그럼 600만 대. 그러면 2030년 전 세계 전기차 시장 기준 SN이 연간 3천만 대니까 전 세계 양극재 점유율 20% 내가 가져가겠다. 이게 포스코의 계획인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는 2030년까지 그거를 따박따박 잘 따라가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뭐 굉장히 성장세가 더 어마어마해요. 여기 뭐 2021년에 4.5만 톤에서 60만 톤이니까 13배 성장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러면 당장 2030년은 좀 멀다고 하더라도 내년 기준으로 보죠. 내년 24년 기준으로. 24년 기준으로 보면은 99.8만 톤 여기로 봐야 되는구나. 19.5만 톤이잖아요. 네. 그러면 4.5만 톤 하던 애가 그러니까 4만 톤 하던 애가 20만 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4배죠. 5만 톤에서 네네네네. 20배면. 그러면 24년이면 내년이니까 4배 성장하겠다. 그러면 그 회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지 보면서 이 정도의 4배를 성장하게 되면은 이 정도 가치가 있겠구나. 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뭐 중간에 뭐 잘 못하고 그러면 한번 좀 문제가 되겠지만. 없겠죠. 근데 내년 정도에 뭐 설비 투자하고 있는 거면은 그렇게 예상하기 어렵진 않으니까 그런 게 있고 여기에 뭘 더 하려 그러냐면은 그 공급망 전체를 뭐 포스코가 탄자니아 흑연 광산 보유하고 있는 호주 광산 지분 갖고 있습니다. 탄자니아 흑연 광산을 갖고 있는 호주 광산? 예, 지분을 갖고 있어서 그걸 가지고 흑연을 갖고 와서 네. 인조 흑연 공장이 현재 8,000톤인데 네. 올해 안에 2배로 늘리겠다. 올해 안에 2배로 늘리겠다라는 얘기는 올해 공장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겠죠. 완공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8,000톤짜리 공장이 있는데 거기 8,000톤짜리 공장 하나 더 만들고 있어서 올해 안에 다 돼갖고 생산이 16,000톤이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정도는 달성 가능해 보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기업 가치 평가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네. 거고 여기 포스코의 밑에 딸려 있는 애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어서 PMC텍이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거기는 제철 공장에서 발생하는 콜타르를 가공해서 인조 흑연의 음극재 원료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PMC텍 인조 원료인 침상코크스를 만들고 네. 음극재 코팅하는 회사 코팅을 하는 피치라는 물질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굳이 다 모르셔도 되는데 네네. 이 피치라는 물질은 OCI하고 합작사를 만들어서 올해부터 15,000톤을 공급하게 됩니다. 어허. 그러면 탄자니아에서 흑연 받아와서 호주에서 흑연 받아와서 이거 여기다 집어넣고 침상코크스 계열사에서 공급받고 피치 OCI 협작사랑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이게 눈에 보이는 거니까 이 정도면 가능해 보이는데? 라고 보이죠. 네. 그러면 이게 당장 눈앞에 있으니까 보이죠. 근데 이게 포스코 그룹에서 배터리 양극재, 음극재를 하게 된 거는 양극재를 하게 된 건 2011년입니다. 2011년? 예, 보강그룹에 휘닉스 소재하고 해서 양극재를 시작을 했고 거기서 포스코 ESM이라는 데를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음극재는 2010년에 LS 엠트론, LS 계열의 엠트론에서 음극재 사업부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극재, 음극재를 하겠다는 얘기는 이미 10년 전부터 하던 얘기예요. 그때도 뭐가 있었나? 그때도 뭐 전기차 이런 게 있었어요? 다 있었죠. 그때도 그래요? LG화학에서 배터리 만들고 있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얘기할 때는 뭐 믿을 수 있나? 이게 진짜 될까? 뭐 쟤네가 뭐 예를 들어 3년 안에 2배, 3배, 4배 할게요. 그래도 에이, 그거 되겠어? 그러니까 안 쳐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게 어느 정도 배터리나 전기차가 정상 국면의 성장을 겪으면서 여기서 공장에 실질적으로 투자가 되고 이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에 더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2차 전지만 볼 게 아니다. 2차 전지만 봐가지고 포스코의 모든 계열사를 그냥 2차 전지 소재로 해서 다 주가가 올라갈 거다라고 기대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럼 포스코는 뭐 하냐? 포스코는 여전히 철강 회사죠. 네. 그럼 철강 회사는 뭐 그냥 철 만들면 되는 거니까 아무것도 없냐라고 본다면 그 철강제에서 배터리와 포스코가 관련이 있을까요? 철강. 배터리가 관련이 있냐? 예. 큰 관련은 없어 보이는데요. 그죠.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철은 다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네. 지금 제가 아까 좀 전에 잠깐 떴다 말았던 게 이게 테슬라 배터리데이에서 네. 이 4680 배터리 발표해가지고 네. 뭐 이런 거 얘기 좀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여기에 4680 배터리는 여기가 양극재 응제가 많이 들어가서 에너지 밀도가 높아요. 네. 불이 많이 나요. 불이 잘 날 수 있어요. 그럼 안전하게 케이스를 만들어야 되겠죠. 네. 그 케이스를 만들 때 얇게 만들면서도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는 이 4680 배터리 케이스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포스코 발표에 따르면은 전 세계에 4개밖에 없다. 그래요? 예, 배터리 케이스 4680 배터리 케이스 만들 때가 4개밖에 없다라는 거고 배터리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고 여기서 원통형 시장이 이렇게 성장할 때 4680 배터리가 이만큼 늘어나게 되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포스코의 철강제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인 거고. 네. 그러면은 전기차를 만들 때 또 되게 중요한 거 중에 하나가 구동 모터죠. 모터를 만들 때 이게 여기에 그 단위 면적당 열 손실이 낮을수록 모터의 효율성이 향상이 되고 여기에 소음과 효율을 높이는 강판이 필요합니다. 네. 그럼 그런 강판을 만드는 거는 철강제가 해야 되는 건데 그동안 철강제가 하던 일이 아니에요. 철강 회사들이. 이런 소재를 쓸 일이 없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소재가 갑자기 신산업이 생기면서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지니까 철강 쪽에서는 기존에 만들던 그런 철강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친환경 소재로 확장하고 있는 시장의 철강제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면은 네. 보통 석유가 재생에너지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재료공학적으로 보면은 네. 그동안에 석유를 위해서 사용되던 어마어마한 재료들이 사라지고 친환경 환경을 위해서 필요한 어마어마한 재료들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풍력 터빈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질 때 거기 들어가는 어떤 철강제들은 기존에 있던 거하고 달라요. 네네. 뭐 태양광에 들어가는 거 다릅니다. 태양광 뭐 비 오고 눈 오고 그러면 막 부식되고 그러니까 그거 안 되게끔 또 철강제 새로 만들어야 될 때 포스코 쪽에서는 이거에 친환경 소재를 새로 만드는 회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으로 가서 네. 뭐 결론 간 다음에 다시 돌아올 건데 그러면 포스코는 어떤 회사가 되겠다는 거냐?
이게 지금의 포트폴리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네. 영업이익 기준으로 철강제가 86%였기 때문에 포스코나 포스코 계열사의 합산 주가는 그냥 철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2030년 기준으로 철강의 영업이익 비중을 50% 이하로 낮추고 보시면은 50% 이하로 낮아지죠. 그리고 지금 민환경 비례소재가 1%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을 거의 30% 이상으로 늘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친환경 인프라라는 건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풍력 터빈이라든지 네. 태양광 패널에 들어가는 지지대라든지 이런 친환경 인프라 쪽 거기다 LNG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걸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포스코 그룹이 가지고 있는 아까 그럼 몇 개를 설명드린 건가요? 여기 2차 전지 소재하고 리튬하고 네. 철강을 소개를 드렸던 이거 세 가지 소개를 드렸던 거고 그럼 포스코 인터를 한번 볼게요. 인터부터는 또 내일이 또 있습니다. 벌써 다 됐어요? 네, 10시에요. 그러네. 네, 포스코 2부가 또 우리에겐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무 뭐 급하실 건 없습니다. 7개 중에 3개 했는데. 네. 하여튼 그 포스코는 지금 하여튼 뭐 상당 부분 거의 절대적으로 철강이 현재까지는 의지하고 있는 매출이나 뭐 순익 같은 것들은 그러나 2030년까지 그 비중을 상당히 40%까지 줄이는 굉장히 빠른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그런 2분만 주시면 안 돼요. 2분만 드리겠습니다. 2분 드리면은 아까 원래 안 좋은 얘기할 때 하려고 그랬던 거. 네. 근데 포스코가 그런 일들을 원래 맥락이 좀 있긴 있는데 그런 일들을 하면서도 야 진짜 쟤네가 장기적으로 뭔가 신사업 잘할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의심을 받았던. 그러니까 요건 이제 회사가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포스코가 이전에 한다는 얘기도 되게 많이 했고 이런저런 사업도 진짜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이거 한번 보시죠. 김영삼 정부에 3명 바뀌고 김대중 정부에 바뀌고 노무현 정부에 바뀌고 이명박 정부에 바뀌고 박근혜 정부에 바뀌고 문재인 정부에 바뀌고 윤석열 정부에 지금 사퇴 압박 있죠. 아니 근데 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저렇게? 그러니까 왜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좀 기니까 네. 이렇게 장기적인 2030년, 50년 프로젝트를 하는데 정권 부침에 따라서 신사업들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계속적으로 바뀌면 그럼 거기서 지배구조상에서 어떤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우리 주주들이 장기적인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업 가치를 위해서 회장이 일을 할지 네. 아니면 지금 정권 차원에서 뭐 한다 그러면 신사업 할 때 야 우리 애들 좀 껴줘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 거를 신경 쓰면서 해야 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거를 보면은 제가 포스코의 단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거에 그냥 마지막 부분에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포스코가 과연 지금 얘기했던 사업들 2030년까지 하겠다 이제 100년을 보고 하겠다는 사업을 과연 이 지배구조에서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리스크라는 겁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리스크라는 건 이래서 안 돼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시면서 이 회사가 약속했던 투자자들에게 우리는 이런 사업 회사를 만들겠습니다라고 했던 약속이 잘 지켜지는지를 보시면서 그러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그래야 단기 주가의 변동에 좀 휘둘리지 않고 좀 중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보고 투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얘기 마무리하겠습니다. 포스코는 저 일대 주주가 누굽니까? 연금. 국민연금? 네. 그 비중이 매우 높아요? 아니면 참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게 한 10% 정도 되지 않을까 근데 거기가 싶습니다. 일대 주주예요? 예, 지분이 분산돼 있으니까요. 그래요? 이게 일반적인 그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나 이런 데들은 대부분 지분 분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주 가치를 위한 경영진들을 선임하고 그 경영진들이 정말 기업의 장기적인 방향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원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대부분 오너가 있어가지고 그게 조금 정치권에 저렇게 휘둘린다는 좀 그렇고 하여튼 정권 바뀔 때마다 회장 바뀌는 이유는 뭐예요, 근데? 아시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럼 다음 시간에 한번. 예, 연금이 9.11%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많지도 않네. 그쵸? 물론 이제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긴 하지만 그래도 뭐 완전히 절대적인 뭘 휘두를 정도로 그렇다고 또 국민연금은 그런 거 잘 하지도 않잖아요, 그죠? 뭐 특정한 방향으로 서서 뭘 한다든지. 근데 연금이 9%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CEO를 임명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연금이 임명해야 되는 CEO는 너무 많을걸요. 그리고 연금은 9%면은 나머지 90%의 주주는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9% 주주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안 되죠. 근데 포스코는
오늘 설명드리지 않은 다양한 이유로 이런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포스코 1부는 여기서 저희가 마무리하고 많은데 뭐 인터도 해야 되고 뭐 가스도 네. 해야 되고 뭐 재생에너지 뭐 스마트 팩토리 식량까지 할 줄 몰랐습니다. 물류에 식량 갈 데가 좀 많은데 네, 그거는 그러면 저희가 언제 할까요? 시간 되는 대로. 뭐 전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또 이분들도 출근하셔야 되니까 네. 여기까지 그럼 오늘은 포스코 1부 마무리하고요. 포스코 2부는 저희가 바로 또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시간 맞춰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권순우 팀장님 든든하고요. 내일 아침에 또 뵐까요? 예,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전 항상 나와서 언제든지 떠들겠습니다. 달려가시는. 예. 예,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권순우 팀장님. 노 조건이 뭐야? 조건이 뭐죠? 조건? 노 옵션? 노 옵션이라고 해야 되나? 갑자기 조건이 생각이 안 나네. 영어 단어가. 하여튼 노 옵션 우리 권 팀장님과 함께 오늘은 그러게요. 포스코 1부 살펴봤고요. 예,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SML 오늘은 포스코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포스코 그룹이 워낙 이제 하는 일도 많고 빠르게 변신하다 보니까 그 변화의 모습들을 몇 개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저희가 빨리 시간 잡아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지요.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